반갑습니다. 김강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ICT 기술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의 하나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의료 분야에서 IC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EMR, EHR, KHR 여러 가지 헬스 레코드들을 전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전자 의무 기록을 통해서 또 진료 정보가 교류되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임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시스템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 의료도 그러한 기술 중에 ICT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의료 ICT를 어떻게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 ICT를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원격 의료라는 기술을 통해서, 원격 의료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적으로 의료 혜택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팽목항에서 배로 1시간을 더 가면 관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있는 200여의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도소벽지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또 특성상 불가피하게 의료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분들, 원양어선 한번 출항하면 3개월 내지 6개월을 바다에서 머무는 이 선원들을 돌보기 위한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의료 ICT, 원격 의료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전방에 있는 우리 이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데에서도 저희는 원격 의료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김임 교수님 발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역량을 드높이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도 의료 ICT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 ICT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의 적절한 수가,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관리 기법이라든지 그에 관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ICT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이러한 원격 의료나 또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충적,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 ICT가 충분히 우리 사회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아까 김임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첫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요인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충분히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이러한 수단이 돼야 된다. 또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체계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원격 의료는 그간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도입되면 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된다, 1차 의료기관이 다 몰락할 거다, 또 불필요하게 그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와 같은 이러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근저에는, 특히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던 이러한 논쟁의 근저에는 아마 정부에 대한, 정부의 특히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그 불신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불신이 많은 부분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논의된 결과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의료 ICT의 정책 대안이 법제화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의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특히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의료 ICT 기술이 보다 좀 폭넓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의학분업 이후 최초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시범 사업이 아마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한 하나의 모델로 저희가 고민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원격의료와 관련돼서 이용진 소장님께서 토론 중에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유감입니다. 이 현행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사 간의 원격 의료는 주로 기술적인 자문이나 기술 지원에 국한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이나 또 최전방 지역에 우리 철책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현행 법은 적어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어쨌든 국회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위한 발제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 법 개정이 의미 있게 역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정부 안에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개정 심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